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시청자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색다르게 제가 처음부터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죠. 오늘 뭐 헬스 트레이너 특집인가요? 네, 일단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켜 볼게요. 오늘의 게스트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와, 이렇게 지금 운동하는 멋진 분, 자전거도 타시는데, 무사고 운전 여러분, 30년 무사고 보셨나요? 굉장히 30년 무사고 드문데, 제가 이분 섭외하려고 정말 삼고초려했습니다. 여러 번 부탁드리고,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데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좋은 영상 제가 두 편에 걸쳐서 나눠드릴 거예요. 이분 개인 택시 오랜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무려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개인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꿀팁까지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 2편에 걸친 오늘의 제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네, 구독자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늘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멋진 분 모셨고, 오늘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특히나 택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상당한 꿀팁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택시의 산 증인, 건강의 산 증인이시기도 해요. 서울 개인 택시 총 도합 택시 39년 차이신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박정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우님. 네,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 중앙지부에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박정우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일단은 소개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택시 39년 차이시다. 예, 근데 제가 그냥 딱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전혀 39년이면 도대체 세월이 얼마예요? 20살부터 했다고 해도 거의 지금 70이 다 됐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시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신 거죠? 사실 제가 택시를 나이에 비해서 빨리 시작을 했어요.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 일찍 예, 예. 시작하셨고. 그리고 참 건강 관리도 참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계시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보통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보통 일하는 날은 한 5km 정도 걷고 헬스 좀 하고 보통 1시간 반 정도 하고 쉬는 날은 운동을 뭐 한 보통 한 4시간 5시간 합니다. 너무 운동 많이 하고 집사람이 그럽니다. 아, 중독자라고 운동 중독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하루에 5km 걷고 또 자전거도 열심히 타시죠? 예. 자전거는 얼마나 타세요? 자전거는 보통 30km 이상 타죠. 많이 타면 70km 그냥 타고 네. 그래요. 경운당 합니다. 그거를 일하는 날, 안 하는 날 상관없이 매일 하신다. 아니 걷는 거는 매일 하고 네. 자전거 타는 날은 쉬는 날을 합니다. 쉬는 일주일에 날. 2번 쉽니다. 그쵸. 예. 일주일에 두 번 쉬면은 결국에는 우리 일반 직장인들처럼 주 5일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예, 거고, 예. 조금 이따 부재 얘기는 다시 여쭤보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반 직장인처럼 주 5일도 하고 계시고, 주로 주간 근무 하시죠? 아닙니다. 전에는 주간을 많이 어. 했는데 요즘은 야간만 하고 야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부재가 해제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예, 점으로 작용을 예, 하네요. 예. 그렇죠. 내가 원래는 뭐 가나다족 있을 때에 비해서 그걸 내가 적절히 사용하실 그렇죠. 수가 예, 있으니까 주 5일 하고 계시고 하루에 매일 5km씩 걸으시고 예. 코스는 어디서 주로 걸으세요? 코스가 저는 산내 야산입니다. 그 동대문 배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한 바퀴 돌고 집에 오면 5km 됩니다. 아, 예. 5km. 한 시간은 얼마나 걸리시고요? 걷는 것만 1시간 10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이리저리 헬스 운동을 조금 하고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뭐 도수체조라고 하죠. 예, 그냥 예, 맨몸 예, 운동도 예, 하고 예, 내려오십니다. 아, 참 예. 제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도 이런 건강 관리, 자기 관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택시를 저렇게 오래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하시고 하체도 당연히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 것이 오랫동안 이 택시를 근무하는 비결이다. 예, 맞습니다. 라고. 저하고 옛날에 같이 택시 하는 분 친구가 7명인데 택시 하고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유별나게 이제 계속 이 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뭐 중간에 은퇴를 예, 하셨거나 예, 이런 예, 사정들이 예. 있으셨군요. 자, 지금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인데요. 새롭게 우리 채널은 기존 구독자님들도 많지만 새로운 곳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새롭게 저마다의 이유로 뭐 3, 40대 분들도 넘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예. 50대, 60세 이제 제2의 은퇴를 하고 우리 박정우님 연령대에서 입문하시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이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참 택시가 참 좋은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뭐 연세 드신 분은 저 나이에 이제 60에 간 넘은 분들은 앞으로 한 10년은 적어도 10년은 더 할 수 있는 직업이죠. 뭐 실제적으로 집에서 뭐 놀고 하면 사람이 더 늘겠죠. 그런데 이 개인 택시가 60이 넘으면 바로 매수를 해가지고 내 적성에 안 맞다 싶으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좀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뭐 요즘 IT 시대가 돼서 뭐 컴퓨터 잘하고 뭐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요금 오르서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수입도 일반 중소기업 정도 수입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택시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개인 택시라는 직업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은 연세들이 드셔도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가 뭐 보증금은 개념이라고 할게요. 택시를 예, 사가지고 팔고 나가는데 그 시세에 맞게끔 팔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다른 자영업보다는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예, 그에 비해서 열심히 한 만큼 수입도 충분히 보장이 되고요.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경기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예. 지금 2월은 조금 힘들긴 하지만 늘 그래도 손님이 뭐 주간에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뭐 길치일지언정 요즘에는 워낙 콜 문화가 많이 발달했기 예. 때문에 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크게 일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죠. 없다라는 예, 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요즘 수입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예, 부재가 이제 해제된 지 서울 개인 택시가 한 100일 정도가 지나고 있고 그전에는 우리가 3부제 가나다 저 예, 같은 경우는 구조를 했었고 예.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부재 해제 후에. 부재 해제 후에는 이제 부재 해제되니까 처음에는 많이 넣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힘들죠. 앞으로가 이제 자리가 이제 거의 잡혀가죠. 잡혀가고 지금 보면 경기도 사실 힘들고 요금도 오르고 할증도 땡기지고 해서 완전 뭐 삼중 사중 구조로 힘든 경기입니다. 앞으로 애들 계약을 하고 이제 3, 4월 달 되면 차차 나아질 겁니다. 이제 저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통 요금 오르면 한 3개월 정도는 보통 힘듭니다. 이전에도 요금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항상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많이 힘들었나요? 예. 근데 그러셨군요. 요번에는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한 아, 6개월 가까이. 여태까지 제가 택시가 요금이 500원, 기본 요금 500원 때부터 했는데 네. 요번처럼 요금 많이 올린 거는 처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요금이 조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손님들이 워낙 지금 경제도 많이 힘들어서 조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 예. 말씀하시고요. 특히나 저도 이제 어제 야간 나갔다 왔는데 지금 2월은 정말 전쟁이라고 표현한 만큼 택시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자영업장 다니면서 저 식당도 봤는데 아예 사람이 없어요, 야간에. 정말 힘든 2월을 보내고 있는데 과거에도 2월에는 이렇게 늘 어, 힘들었나요? 2월이 사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방학도 하고 이제 3월 달 되면 이제 대학 등록금도 들어가고 이제 학생들 뭐 다 가정도 힘들고 다 힘들죠. 힘드니까 택시를 좀 거리하고 이제 2월 달에 사실 힘듭니다. 3월 달부터 뭐 좀 나아질 겁니다, 사실. 그렇죠. 네. 저랑 생각이 같은데 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졸업 시즌이기도 하면서 입학을 하면은 대개는 이제 우리 택시를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대학생 자녀가 있거나 이런 집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택시를 좀 덜 타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금 2월에는 늘 조금 택시 영업이 어떻게 전통적으로 힘든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영업
얘기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우리 박정우 선생님께서는 택시 영업을 어떤 스타일로, 예를 들면은 뭐 단거리를 동네 위주로 하는지 아니면 장거리를 선호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전체를 다니시는지 본인의 영업 스타일 한번 좀 알려주세요. 옛날에는 지금 뭐 옛날이라 하면 이제 대표님 나이 네. 그 나이는 장거리를 좋아했습니다. 뭐 달리는 거 이제 시간당 수입을 많이 따지는데 지금은 준 단거리 뭐 정 말해서 뭐 구리 분당 뭐 20km 정도. 팽성 일산 정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또 어떻게 운 좋으면 많이 태우고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공차를 싫어합니다. 오래 가지고 아.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거리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럼 단거리여도 예, 연결되는 영업을 좋아하시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비록 뭐 분당이나 일산일지라도 예. 내가 태워올 수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니까 예. 그런 데를 선호하고 예. 갔을 때 빈 차로 오는 것은 조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무리 이게 좀 장거리가 되어도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선호도가 좀 바뀌나요? 아무래도 이제 음. 택시를 오래 하니까 고속도로 뭐 막 달리는 거는 이제 좀 꺼리더라고요. 좀 겁이 나요, 사실은. 위험성도 있고 그렇죠. 워낙 또 그동안 다니면서 저도 택시하면서 진짜 사고 나는 거 많이 보거든요. 조심해야죠. 저는 사실 작년에 30년 무사고 포창거증 받았습니다. 예. 오늘 뭐 가지고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 우리 구독자님들 화면으로 제가 좀 자랑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30년 무사고면은 뭐 어떤 뭐 훈장이죠? 훈장도 주고 시계도 주고 이제 상패도 주고 경찰청장 상패죠. 예. 제가 다른 그 모범 택시들 타봤을 때 이렇게 뭐 폐 같은 거 있는데 그런 폐 같은 건가요? 있습니다. 네. 제 차에도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년 무사고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손님 입장이다 그러면 너무 편안하게 이 택시를 탈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도 이렇게 20년,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시는 우리 베테랑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30년 무사고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30년은 많이 없고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시고 거의, 뭐 예. 20년, 20년은 맞나요? 많죠. 10년, 20년은 있는데 30년은 아. 보기 드뭅니다. 사실. 우리 유일무이한 30년 무사고 우리 박정우 선배님 여러분 만나고 계시고요. 네, 우리 박정우 선배님 참 차량 관리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 택시를 해보니까 이 차 관리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뭔가 노하우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나만의 차량 관리 노하우 궁금합니다. 보통 분들은 무조건 자기 차를 정비소에 이제 맡기는데 자기 차는 자기가 최고 잘 알아요. 뭐 고장나면 자기가 유심코 보고 우선 자기 차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고장도 덜고 뭐 어디 정확하게 모르면 정비업소 가면 그 꼰치는 거를 유심코 보시면 이제 사실 제동장치 외에는 자기가 정비를 해도 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자기가 자가 정비를 하면 네. 금전적으로 많이 이득을 보죠. 자가 정비랑 말씀해 주셨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를 조금 하다 보면 저도 진짜 제가 문과 출신이라서 이러면 기계적인 거를 진짜 1도 몰랐는데 택시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하게 되고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 정비 부분 말씀해 주셨고 자, 제 차가 이번에 20만 킬로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년 차인데요. 슬슬 이제 걱정도 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이제 차량 기록부를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했어요, 선배님. 그래서 이제 0에서 10만까지는 이렇게 뭐 제가 중간에 들어간 돈을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얼마가 잘하시네. 들었고 뭐 연말에는 뭘 했고 이거를 이제 쭉 썼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서 했고 이런 걸 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만 킬로를 탈 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라이닝은 얼마에 갈았는데 조금 6만 정도면 우리가 뭐 조금 라이닝이 좀 이르게 갈았다.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선배님하고 얘기를 해볼 거여서 이따가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제가 이제 20만까지 이렇게 다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차량 관리를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있죠. 왜 그러냐면 제가 한 30년 전에 개인 용달을 하다가 창신동에 그 문구 골목이라고 그 장난감 골목이 있는데 그거 가니까 지나가니까 분명히 지나갔는데 사람을 안 치었는데 아야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괜찮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가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명 같이 일하는 분이 거기 차치기가 있다. 보험 사기꾼들이 있다. 경찰서 신고해라.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더만은 그 다음날 경찰 두 분이 오더만은 이제 뺑소이라고 저거를 잡아러 왔더라고요. 그 내가 무슨 뺑소이냐 이거 신고해놨다 해서 이제 보험 출해주고 끝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하양리 뭐 먹자골 뭐 어디 우리 보면 먹자골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영동시장 이런 데가 뭐 조금 찝찝하면 조금 뭐 살금 설치인데 가라 하면 그냥 가라 하면 이제 사실 뭐 전화번호 가라 하는데 전화번호 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뭐야 그 민원 신고가 있어요. 그 가라 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왔다고 신고를 해놨어요. 해놨으면 뺑소니 안 걸립니다. 만일 뺑소니 걸리면 뭐 음주하고 같은 처벌이 되죠. 거의 사업 면허 취소가 됩니다. 뭐 면허 취소만 되면 뭐 우리 뭐한 1억을 날리죠. 그러니까 그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살금 설치했으면 조금 이상하면 경찰서 신고를 해놨어요. 저도 뭐 하다 보면 그냥 아유 괜찮다고 가라 하지만은 저는 경찰서 신고합니다. 민원실에 신고해놓으면 뺑소니 안 걸립니다. 그거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해갖고 면허 취소되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운전이라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당연히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면허 취소가 되는 어떤 그런 억울한 범위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뺑소니에 덫에 걸린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진짜 뭐 4채널, 5채널 해가지고 블랙박스로 막 대비되지 않은 한은 정말 억울한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미리 내가 애매하면은 경찰서에 내가 예. 가서 신고를 해놔라. 예. 그분들이 그냥 사실 다치도 안 하고 돈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고해놓으면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좀 그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뭣도 모르고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배님 그 우리 제 구독자님께서 손님을 이제 탑승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하시는 분이신데 손님을 살짝 이렇게 좀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제 바쁜 상황에서 가셨는데 뭐 일단 닫기는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손님하고 합의를 제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손님하고 탑승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이런 경우. 그 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서로 전화번호가 주고받고 있는 거는 뺑소니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런 그런데 거는 그런 아닌데. 거는 괜찮은데 아 괜찮다고 가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가지고 있으면서 보내놓고 뺑소니를 신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문적으로 이제 사기꾼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세요. 예. 괜찮다고 가라고 했지만 이미 그거 모든 거는 다 해놓고 예. 아무리 가라고 해도 내가 그 상태에서 그 사람하고 뭐 연락처는 주고받았지만 이거 되게 찝찝해. 뭔가 부딪힌 것 같은데 쟤네가 조금 꾸민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옛날에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개인 택시들은 또 사업 면허가 또 걸려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막 잘못 걸리고 하면은 뭐 소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또 해주셨고. 신고만 하면 뭐 보험 처리하면 괜찮으니까. 예. 일단은 민원실에 가서 교통사고 조사실 가서 예. 일단 신고를 하셔라. 예. 아주 중요한 꿀팁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이거 예. 선배님하고 보면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